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제넥신 리뷰 요청 많이들 주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체감상 나쁘진 않았어요. 코스피가 약간 흔들렸지만 체감상 나쁘진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제넥신은 오늘 재미가 없는 흐름이었죠. 오늘만 지지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서 공지가 하나 나왔죠. 자, 어제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오늘 확인했어요. 이거 공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함께 보자고요. 조금 늦었지만. 자, 제넥신 공지문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요거, 외부 조달 외에 GX19N의 임상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자, 이에 대해서 현재 제넥신이 보유한 자산 일부 매각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자, 이건 이전에 바로 직전 영상에서 우리가 관계사들 지분 확인하면서 얼마나 현금화 가능할지 대략 살펴봤죠. 즉, 글로벌 임상 3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맞지만 백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회사가 글로벌 임상을 추진한다면 사실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었죠. GX19N이 타 백신 대비 중화항체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백신으로 충분한 기능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답변이, DNA 백신은 T셀, 그러니까 T세포 기반의 백신으로 T셀 면역 반응은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만 중화항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이 본 원천 기술의 특징이다. 그리고 항체 없이 T셀 면역 반응만 충분히 높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기존 임상 결과 보고가 있다. 허허, 그런가? 그럼 우선 출처를 밝혔던 이 레퍼런스, 이 보고를 본다면, 자, 매드펍은 아니죠. 매드펍이 아니라, 자, 매드아카이브에서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제가 찾아본 거는 이거예요. 매드아카이브에 2020년 11월 달 게재된 사항이라면 이거예요, 이거. 자, 또 번역기 돌려가면서 확인했을 때는 일단 제넥신 사측에서 말한 근거는 되긴 해요. 중화항체 생성 비율 여하를 떠나서 T셀 면역 반응도의 수치 높낮이에 따라 추적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비율은 T셀 면역도가 높은 인자에 대해서 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건데, 근데 이것도 있다는 거죠. 추적 대상, 모수 등 이런 배경적인 걸 포함해서 일단 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관찰했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특정 T셀을 높이는 투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찰하고 한번 추적해 봤더니 T셀 면역 반응도가 높은 사람들이 예방률이 더 높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근거 자료는 되긴 하는데, 글쎄요,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허술하다 아니다 이런 걸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해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D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중화항체가 낮게 나온 것이 본 원래의 원천 기술의 특징이다? 근데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게, 그리고 의문이라는 게, 이전에 제넥신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거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1차적으로 예방,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예방, 이게 백신의 주 목적이잖아요. 애초에 감염이 안 되게끔. 자, GX19N은 1차적으로 예방, 이건 다른 백신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방률은, 즉 중화항체 생성 비율이 높아야 예방률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설령 뚫렸다, 바이러스가 침투되었다, 그럼 2차적으로 T셀이 이 바이러스를 표적, 없애버리는 파괴 역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방어하고, 만약에 방어가 뚫리면 2차적으로 T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그래서 이 T셀의 역할이 중요해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저는 이 GX19N을 계속 살펴본 건데, 근데 지금 얘네가 말하는 게 T셀 면역 반응도를 높이면 원천적으로 감염 예방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지, 이게 높으면 이건 뭐 여전히 의문이고 궁금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임상, 투회이상 결과에서 드러나겠죠. 이거는 결국 백신이라는 자체가 이 예방이라는 목적성, 이게 일단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지라 임상 투회이상에서는 정말 이 T세포를 통한 예방 효과, 그에 대한 수치, 숫자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 나올 것은 맞다고 봅니다. 숫자가 나와야 해요. 얘네가 말하듯 T세포 면역 반응도를 높인 것만으로도 이 바이러스 파괴 기능을 넘어서 이 예방 효과까지 숫자로 찍혀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백신으로 인정받아요. 백신인데 예방 효과가 없다면 이건 뭐 나가리죠. T셀을 통해서 바이러스 파괴? 이건 뭐 치료제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화항체 비율, 생성 비율이 낮다, 이걸 상쇄시키려면 얘네가 주장하는데 T셀이 면역 반응도가 높았을 때 예방률도 높아진다, 이게 숫자, 수치로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이번 투웨이 사항에서는 그게 숫자, 수치로 나와야 해요. 자, 그리고 국내 비교 임상은 못하는 거 알죠? 자, 비교할 DNA 백신이 없어요. 상용화된 게 아직 없어서. 그럼 한국에서 승인은 포기한 건가? 이 내용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중화항체 기준의 비교 임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교 임상이 아니라 위약군, 대조하는 유효성 임상 승인은 가능하다. 자, 이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얘네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짜 백신, 진짜 백신 이렇게 두고 비교 임상하겠다는 건데, 쉽게 이해하세요. 그냥 원래 방식대로 임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이러한 등등등 이러한 백신들 모두 위약군, 비교 임상을 통해서 비교 임상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약,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약, 진짜약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 임상한 거예요. 뭐 이것밖에 방법이 없죠. 제넥시는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정부가 비용 절감하고 개발 속도 높인다 뭐다 이런 취지로 이미 상용화된 해외 백신과 국내 개발 중인 백신을 비교 임상안을 내놓았지만, 하지만 제넥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났다 이러시는데, 글쎄요, 백신 개발 성공 여하가 중요한 부분이지 임상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원론적으로 원래대로 상용화된 해외 백신들이 진행했던 임상 방식대로 가야지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백신 개발이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 발표 계획은, 자, 제넥시는 2회 이상 중간 결과는 7월이라 답을 내놓았지만 글쎄요, 일정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아요. 그리고 일정이 나왔다 해서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이 일정 가지고 투심을 자극하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네요. 계속 연장하고 연기하고 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인도네시아의 BOPM의 60일이 검토 기간이라 나와 있는데 왜 아직도 승인 안 나냐? 자, 여기서 BOPM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식품의약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약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임상 3상 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그쪽에서 국내 2회 이상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대요. 그럼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결국 7월이라 밝힌 2회 이상 중간 결과 발표 이후라는 건데, 뭐 이건 기다려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 1상 결과가 인도네시아에서 뭐 후속 임상 진행의 속도를 내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봤는데, 이걸로는 부족했나봐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임상 1상 결과만 보면 뭔가 애매하긴 하죠. 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나봐요. 임상 1상 결과가 혹시
승인 지연에 영향이 있나? 이에 대해서는 투해상 결과 추가 요청에 따른 것이지 임상 1상 결과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뭐 이 이외에 사실 궁금증이 풀렸다라고 할 사항들은 없어요. 이제는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울 거 없어? 진전되는 사항 없어? 뭐 이런 새로운 이슈를 기대하는 상황인지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면 지겹잖아요. 해서 많은 분들이 너 이거 확인했어? 라고 해서 이 공지문, 이 Q&A 공지문을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사실 뭐 달라질 건 없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이거 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짧게 제넥시 오늘 흐름만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금일 종가 83,800원 마이너스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외인이 7,000주, 기관이 6,000주,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5,000주가량 물량 내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투자, 얘네 아직 배채운 물량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올 물량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아래에서 배채운 게 아니라 위에서 배채웠다는 게 얘네도 문제죠. 자, 금일뿐만 아니라 최근 3,4거래일 크게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수급 동향, 매매 동향은 감지되는 게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연기금융 물량이 대부분 소화시키고 지금 조용해요.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 오늘 오전 약 1시간여 동안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은 거의 대부분 나왔고 계획 물량이라 봐야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개인들 간의 매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넘기고 주거니 개인들끼리 매매 공방했다고 보시면 돼요. 외인 기관 메이저들은 이 이후에는 제넥신에 관심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전체 거래량도 20만 주 미만으로 적었는데 이 와중에 공매 물량 얼마였을까요? 공매 물량이 12,000주가량 나온 거예요. 금일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매매 비중이 6.24%였습니다. 공매 압박 있었던 건데 이걸 위안 삼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거래량 대비 공매도 매매 비중은 분명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진 건 맞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주가가 주구장창 밀렸는데 이 와중에 공매 차익 얘네는 땡기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최근 6월 15일, 6월 16일 양일간 대차장고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세력도 일정 물량은 갚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 이 파란색 선 대차장고의 그래프 수량은 소폭 고개는 내렸을 뿐 여전히 공매도 칠 수 있는 실타는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봐요. 제넥신 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 대부분 대차 잔고는 급격히 늘어나는 상태예요. 특히 5월, 4월 말부터 5월 달 이때. 그러니까 일단 공매 세력 입장에서는 일단 주식 빌려와 놓고 까딱하다가는 공매 칠 준비하는 거예요. 외인, 공매 세력 1년 동안 외인 놈들 공매 차익 못 땡기다가 5월부터 풀렸는데 얼마나 안달나게 있겠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봐요. 자, 그리고 최근에 1200억 12발행 철회 이슈 이후에는 딱히 움직임을 줄만한,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장이 뭔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이슈나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심심해요. 특히나 최근에. 자, 그래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코로나가 잡히질 않으니. 자, 제넥신도 아쉽죠. GX19N의 포커싱을 변이 바이러스 잡겠다 여기에 맞췄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포커싱된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아니 수치적으로 뭔가 없어도 GX19N의 태생이 변이 바이러스 잡겠다는 걸로 시작했으면 계속 그건 울고 먹어야죠. 지금 이게 일반 백신이랑 뭐 다를 게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면. 이럴 거면 왜 임상 다시 해? 물론 임상 1상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알아요. 하지만 안정성만 확인하면 된다? 우린 제넥신 니네가 애초에 GX19N으로 임상을 변경했을 때 니네가 말한 그 말을 믿어보는 거다. 그냥 백신? 경쟁력 없어서 싫다며. 변이 바이러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며. 근데 진짜 니네 말대로 진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나왔어. 그래, 제넥신 니네 말이 맞네.
지금 제넥신 얘네가 임상을 다시 하게 된 명분, 배경은 지금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제넥신 얘네가 백신을 만드는 애초의 목적, 변경했던 이유, 이슈를 계속 언급하라는 게 그게 어렵나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이건 뭐 개인적인 푸념이었습니다. 자, 뭐 투자 관점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대응 구간이라 할 시점은 놓쳤어요. 뭐 이미 놓친 거 가지고 이때는 어쩌고 저쩌고 나열할 필요도 없고 힘도 없어요. 지금만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입술 꽉 깨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뭐 오늘도 이런 아쉬운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가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6월은 계속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그림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넥신 리뷰 마치겠습니다.